자, 오늘은 합성함수, 역함수, 그래프 분석하는 날입니다. 좀 중요해서 곧장 집중 탐구로 넘어가려고 해요. 우선 가운데 센터 네모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 그래프 하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주로 뭐로 했었죠? 벤 다이어그램하고요. 또 식으로 이렇게 처리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좀 처리해 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좀 작도하는 법을 좀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역함수도 한번 그래프 작도하는 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래프를 작도했으면 실제로 작도하는 문제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리고 얘는 마지막에 이제 역함수 그래프 분석하는 법.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를 좀 처리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 탐구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미리 좀 이야기해요. 집중 탐구 이거 작도하는 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작도법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 탐구 하나 더에다가 합성함수, 역함수, 식으로 하는 걸 좀 조금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역함수보다 합성함수식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좀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할 메인 주제인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게 뭐냐면 요거 식처리 원칙하는 거 좀 많이 까다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것도 하고요, 요것도 하면서 이제 쭉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 이 함수 파트가 우리 계속 했던 거하고 또 동일하게 개념이 좀 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개념을 길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면 함수 이쪽 파트가 3년 동안 우리가 쓸 아주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합성함수는요 계속 우리를 뒤따라 다닙니다. 그러니까 할 때 좀 제대로 해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좀 힘들고 좀 길더라도 좀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자, 한번 보시죠. 곧장 집중 탐구로 넘어갑시다. 집중 탐구. 합성 함수와 역함수의 작도법. 싹 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합성함수부터 출발해 보죠. 실제로 작도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작도하는 방법을 좀 익혀놔야 분석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도에 있지 않고 분석하기 위한 전초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첫 번째, 작도할 때요 식을 사용해서 작도할 수 있어요. 식을 사용해서 작도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y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f의 g의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식을 작도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 fx가 2의 x제곱의 마이너스 1이래요. 그리고 g의 x가 있대요.
3의 x 플러스 1이래요. 뭐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그러면 fx가 제시돼 있고 gx가 제시돼 있으니까 합성함수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개를 합성함수 해봐요. f의 g의 x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 값을 넣은 y 값을 한 번 더 해야 돼. x 값을 넣은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 값 삼아서 새로운 y 값을 대응 관계를 만들어내라 그런 거니까 이 전체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전체가 y 값 아닌가요? 그 y 값을 새로운 x 값 삼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2배의 뒤에 보면 3의 x의 플러스 1의 전체의 뭐에다가 제곱에다가 뒤에다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y값 전체를 새로운 x값 삼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합성함수인 거니까요. 얘 해봤자 몇 차밖에 안 되죠? 2차밖에 안 되지 뭐. 물론 개수가 조금 크긴 합니다만 여전히 2차인 거예요. 한 번 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를 g에 f에 x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x를 넣은 y 값인데 그 y 값이 f 전체가 되는 거니까 이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할까요? 잘 보여요? 3에 뒤에 봤더니 이 전체 값이 이번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2배의 x제곱의 마이너스 1에다가 뒤에다가 플러스 몇입니다? 파란색 그냥 하죠.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x자리에 얘 전체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봤자 여전히 몇 차 함수인 거지? 2차 함수인 거니까 충분히 우리가 작도할 수 있는 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식을 봐요. 3차식 배웠어요? 배운 적이 없단 말이죠. 선생님 앞에 인수분해 되는 거 배웠는데 맞아요. 인수분해 되는 거 배우긴 배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차짜리도 우리가 함수 그래프 그린 적이 없습니다. 3차짜리 그린 적도 없고. 그러니 교과 과정상에서 식으로 직접 작도할 수 있는 놈은 대부분 이렇게 돼요. 1차와 2차 이 정도를 이제 직접 합성해서 식을 만든 다음에 그릴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냅시다 하는 게 이제 기본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못 그리고 이거 못 그리면 그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거고. 됐어요? 그 말은 식으로는 거의 직접 해서 만들지 못하도록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더 많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잠깐 보시죠. 자,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식으로 하는 것보다 나올 만한 거 이제 그래프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항상 그래프를 할 때는요, 두 번째 그래프를 제시해 줘요. 그럼 이제 그 그래프를 억지로 분석해서 식으로 만든 다음에 각각의 합성함수를 다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한테 주어진 그래프들은 우리가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면 되는데요. 그래프 제시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합성함수의 정의 기억나세요? 합성함수의 정의 한 번 더 해봅시다. 함수의 정의가 곧장 해도 돼요. 이렇게 x 값이 뭔지 모르지만 벤 다이어를 그리 귀찮아서 그래 많이 했잖아요. y 값에 대응되는데 그 y 값을 어떻게 한다고? 또 한 번 또 해봐요.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새로운 x 값 삼아서 그 새로운 x 값으로 뭘 찾는 거죠? 새로운 노란색을 쓸까요? 잘 보이십니까? 새로운 무슨 값을 찾는 거죠? y 값을 찾아서 대응하기 자체가 이 x 값이 끊어져요. 이 x 값이 이 새로운 y 값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이제 확인합시다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가 f고 이 대응 관계가 g라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썼지? G에 있는 놈을 먼저 했었죠. G 합성 F라는 새로운 함수 대응 관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합성함수의 정의였잖아요. 기억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x 값이 정의역이고요. 이게 무슨 값인 거지? 빨간색으로 써야지. 이게 치역인데 치역이
새로운 x값 된다고 했으니까 치역을 새로운 무슨 값 삼는 거죠? 새로운 x값 된다고 했으니까 정의 역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역을 새로운 정의역 삼는 거니까 우리 앞에 함수 결정할 때 기억날까 모르겠습니다만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을 결정하는 게 영역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함수의 종류가 결정됐기 때문에 합성함수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 영역을 가지고 그래프를 작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까다로운 문제들은 대부분 이 영역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작성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뭔 말인지 모를까봐 잠깐 보도록 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예를 들어보죠. 지워도 되겠습니까? 합성함수의 예입니다. 예 들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곧장 역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봐요. 한번 그려보죠. 귀찮더라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가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리고 얘는 y는 f의 x랍니다. 그리고 합성함수 기억나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렇죠? 합성할 때 앞에 합성, 뒤에 합성 순서 바뀌면 다른 놈이었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좌표 좀 설정하죠. 좀 차이가 있는지 이해해 주세요. 뭐 이 정도. 방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좀 그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죠. 얘하고 얘 합성한 거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칸을 살짝 좀 확인해 놓으세요. 좀 붙이죠. 이번엔 이렇게 합시다.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y는 gx랍니다. 그리고 합성함수 할 때 항상 순서를 좀 조심해야 되니까 나는 요거만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릴 그림은 넘어가진 않죠? 이해하려고 그래요. y는 g의 f의 x입니다. 얘를 그리려고 하는 거죠. 참 칠판 사용에 한계가 있어서 조금 번거롭습니다. 됐어요? 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 그렸어요?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x를 넣은 무슨 값을, y 값을 읽어보세요. 좀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수학도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다 보면 그게 배워지는 거지 막 좌뇌 그냥 싹 다 빼놓고 막 드립 다 외웁시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수학이 좀 그런 게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수학은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뭐 어떨 때는 문제 외워서 운이 좋으면 점수가 살짝 올라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수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차분히 앉아서 생각해보고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 수밖에 방법이 없고요. 처음에 시간만 잘 투자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일사천리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처음 투자하는 그 시간 조금이 이제 번거롭고 귀찮고 빨리 문제 풀고 싶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음을 참지 못해서 자꾸 이제 개념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고 문제 풀다가 또 개념으로 가고 개념만 하면 또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일로 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할 때 제대로 한번 쫙 해놓고 진짜 제대로 꼼꼼하게 잘 생각해보고 진짜 그런지 한번 차분히 논리적으로 한번 판단도 해보고 됐어요. 왜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도 한번 판단도 한번 해보셔서 시간 쓰는데
좀 아낌이 없어야 돼요. 수학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됐어요? 자,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x를 넣은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서 새로운 y 값을 찾으세요. 그랬으니까 여기에 정의역을 한번 따져봐요. 됐어요? 여기에 정의역을 따져봐요. 그럼 정의역이 0에서부터 이렇게 할까? x 값이라고 할까? 좋아요. x 값을 따져봤더니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갔지? 0에서부터 1까지 계속 증가할 때 y 값을 봤더니 y 값이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간 거죠? 2까지 간 거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다시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y 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얘가 이제 치역인 거죠. 잠깐 쓰는 시간 줄 테니까 먼저 보세요. 보는 게 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쭉 보세요. 그리고요. 0에서부터 1까지 갔는데 증가하다가 갑자기 1에서부터 2까지 x를 보세요. x를 정의역 x값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 갑자기 내려왔으니까 이 변화와 이 변화가 다르니까 당연히 달리 취급을 해야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에서부터 2까지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는 2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치역 y 값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불러봐요. 새로운 x 값 삼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야 되는데 뭐의 x 값을 삼아야 되지? g라는 놈 전체의 미안합니다. g라는 놈 전체의 x 값을 삼아야 되잖아요. 이 y 값을 다시 이 y 값 전체를 새로운 x 값 삼아야 되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에 이 치역을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의 값을 한번 살펴봐요. 처음에 출발할 때 몇이었지? 3이었잖아요. 그렇죠? 3 찍고 어디까지 왔다가 중간에 물론 2를 좀 거치긴 합니다만 다시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 얘가 된 거예요. 됐어요?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 y 값의 변화량을 봤더니 3 찍고 2 찍고 물론 중간에 1을 찍었겠죠. 그러니까 3 찍고 2 찍고 어디까지 갔다가 0까지 갔다가 y 값을 보는 거예요. y 값을. 그래서 3 찍고 2 찍고 어딘지 물론 1도 찍었을 테겠습니다만 0 찍고요. 그리고 여기 봤더니 다시 2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한 번 더. 0에서부터 2까지 얘를 x값 3으라고 했으니까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 y값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예요. 3에서 2 거쳐서 0을 찍고 다시 어디까지 간 거지? 2까지 간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2에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 1까지 갈 때 그랬으니까 2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거꾸로 가는 거죠. 얘를 새로운 x값 3으로 했습니다. 2에서부터 1까지 갈 때 봤더니 2에서부터 y값이 2에서부터 0까지 간 거니까 2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대응관계 어떻게 찾는다고 했지? 앞에 있는 이 대응일 때 얘를 가지고 이렇게 이 대응관계를 살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G 합성 F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한 거죠. 쓰는 시간 줄게요. 이 대응 관계가 F라는 대응 관계고요. 그리고 이 대응 관계가 무슨 관계인 거지? G라는 대응 관계예요. 그럼 얘를 전체를 새로운 X값 삼아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Y값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X값이 변화할 때 Y값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래요. 쓰는 시간 줄게요. 우선 보세요. 안 넘어갔죠? 그래서 G 합성함수 F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0에서 1까지 갈 때, 0에서 1까지 갈 때 3 찍고 2 찍고 0 찍고 다시 2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3 찍고 그래프가 어딘지 모르죠. 2 찍고 0 찍고 다시 2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몇인 거지? 2예요. 아 중간은 몰라요. 어찌됐건 다시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어딘지 모르지만 3 찍고 2 찍고 0을 찍고 다시 2까지 간 거예요. 개형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는 어떻게 한 거지? 1에서부터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는 2에서 됐어요? 2에서 다시 어디까지 갔다고? 0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에서 0까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가 y는 g의 f의 x 그래프가 됩니다. 해서 만들어지면 돼요. 됐어요? 한 번 더 해보면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 x에 대해서 이 y가 대응되는 거니까 이놈 있잖아요. 이놈이 이 x 값인 거예요. 노란색. 근데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변하니까 이 y 값이 이렇게 된 거죠.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는 거지? 다시 이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는다고? x 값 삼는다고. 그러면 y 값을 새로운 x 값 삼는 거니까 이놈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y 값이 새로운 x 값 돼서 이 x 값에 따라서 새로운 y 값을 찾아내세요. 그런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노란 놈과 이 노란 놈의 대응 관계, 이놈과 이놈의 대응 관계, 이 노란 놈과 이 노란 놈의 대응 관계를 확인해서 여기에다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려서 y는 g의 fx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놈을 사용해서 이놈의 범위를 찾아내고 이놈의 범위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놈의 범위를 찾아낸 다음에 이 노란 선과 이 노란 선을 영역을 따로 여기다가 확 그립시다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합성함수의 그래프 작동하는 방법이에요. 대략적인 개형 찾아낼 때 하는 거죠. 선생님 정확하게 할 때는 나눠야죠. 얘 직선이잖아요. 식 처리할 수 있어요. 얘도 뭐지? 직선이잖아요. 1차 함수 1차 함수. 얘도 뭐지? 1차 함수 1차 함수. 그럼 얘 합성함수 만들고 얘 합성함수 각각 영역별로 다 만들어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정확하게 하라고 하지 않고 개형을 그리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 번 더. 노란 선, 파란 선,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변하는데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서 새로운 y 값을 찾아내서 이놈과 이놈의 대응 관계를 여기다 그냥 한 방에 그려버립시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됐습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괜찮으니까 잠깐 스톱해놓고 차분히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플레이하기를 권합니다. 잠깐 보세요. 어떻게 천천히 해보셨습니까? 자, 합성함수 마무리했습니다. 지워요. 두 번째 거죠. 그러면 역함수 한번 해봅시다. 역함수의 작도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식으로는 식을 직접 구해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y는 fx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놈을 가지고 직접 역대응 관계의 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x는 f의 y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 식을 처리해서 다시 한번 어차피 얘가 뭐지? 또 한 번 더 해? 또 한 번 더 해. 좋아요. 여기 보면 x 값으로 무슨 값 찾아내는 거지? y 값 찾아내는 게 거꾸로 y 값으로 무슨 값을 찾아냅시다? x 값을 찾아냅시다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제 필요한 우리 역함수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식을 만들어낼 때 이거 예전에 했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역함수 식이 되기 위해선 뭐 해야 되지? 무슨 대응?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 자체는 함수식이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를 교환한다고 그랬지? 문자를 바꿔요. 그렇죠? x하고 y 두 개 바꿔가지고 식을 처리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문자를 바꾸는 것 말고 영역을 바꾸어서 왜요? 얘가 그 전에 있던 정역인데 그 정역이 여기서 무슨 역이 된 거지? 치역이 된 거잖아요. 이 치역이 여기서는 이 치역이 여기서 뭐가 된 거지? 정역이 된 거니까 영역도 서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영역 바꿔마셔서 처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해라 그랬는데 존재하지 않는 놈을 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좀 의도적으로 좀 확인하셔서 문자 바꾸면 다음에 영역 바꾸면서 싹 다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게 역함수 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작동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이 식에서도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1차 하고요. 뭐 2차 함수 정도 배웠는데 2차 함수의 역함수가 조금 문제가 돼요. 얘는 뒤에 무리함수 가서 조금 더 할 텐데 그래도 미리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1차하고 2차 정도만 해봅시다. fx가 몇 할까요? 3의 x 플러스 2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영역도 정확하게 써볼까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물론 이 말이 없으면 그냥 그리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함수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함수식 만들어 보면 해보죠. 처리해 봤더니 이놈 자체가 식을 한번 더 써. 좀 보기 편하게. y는 3의 x에 플러스 2짜리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 1대1 대응인지 살펴봐요. 그래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3x 플러스 2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뭐. 그렇잖아요? 여기 이거 해야 돼요. 여기 2고 여기 뭐 몇쯤 되겠지 뭐. 그만합시다. 그래서 계속 뭐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증가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단조 증가 맞고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맞단 말이죠. 그렇죠? 설마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모르진 않죠. 그렇죠? 그건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단조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 맞고 그럼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한번 확인해 봤어요. 크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문자를 바꿔요. 문자를 어떻게 바꾸지? x하고 y를 바꾸지 뭐. 이렇게 x는 3의 y의 플러스 2입니다. 선생님 왜 문자를 막 바꿉니까? 우리는 무슨 값으로? x 값으로 y 값을 찾았는데 이번엔 y 값으로 무슨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x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바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이 식을 정리를 해요. 넘겨가지고 정리해보면 y는 한 번 더 해도 돼요? y는 넘겨봤더니 3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3분의 몇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위에 있는 이놈은 f의 x가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이놈은 그놈의 역함수니까 f의 인버스의 x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f 인버스의 x도 함수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인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에 익숙해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애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거 힘이 세졌나요? 많이 안 먹었는데 배고픈데. 자, 다시 보시죠. 그래서 이 영역을 바꾸는 걸 자꾸 놓쳐요. 어떻게 놓치냐고요? 이 봐요. 얘가 x가 2보다 한 번 더 써?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보통 문제에서는 다 뭐만 준다고 그랬죠? 다 문제에서는 정의 0만 주니까 치역을 꼭 옆에 써버렸다 하세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물론 그래프 확인해도 돼요. 근데 너무 쉬워서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다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다 넣어봐요. 그럼 얘는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6개에다가 2 더하니까 y 값은 항상 8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나 가능하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길 권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 괜히 적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얘인 거잖아요. 얘 파란색으로 헷갈리죠. 다시 좀 정확하게 해줘 선생님. 한 번에 끝내게.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확인하는 건 기본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정도 되겠네요. 화면에 잘 나오고 있는 거죠. 넘어가진 않았죠. 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호 봤어요? 막 부러지는 거 그렇죠? 힘이 세요. 자 그만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여기만 본대요. 여기만.
다른 데 보지 말래요. 여기만 보래요. 그럼 y값 입장에서 보면 달아라. 보여요? 그렇죠? 거의 통째로 2 넣어봤더니 8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잘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y값이 1로 내려와서 여기서는 이 y값이 필요한 식이 그 전에 x값이었으니까 그대로 y값은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문제는 얘가 정의역인 거니까 얘를 확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값에 따라서 얘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8보다 같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역이 뭐가 되고 정의역이 되는데 보통 얘를 안 주니까 얘를 주면 얘를 찾아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또 찾아내야 돼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가만히 봤더니 봐요. 얘가 무슨 영역인 거죠? 치역인데요. 그 치역이 새로운 정의역. 한 번 더. 치역이 새로운 정의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왜? 한 번 더. 치역이 새로운 정의역. 뭐하고 똑같지? 합성함수하고 아주 유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늘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합성함수하고 차이는요. 얘는 자기 치역을 새로운 정의역으로 삼는데 앞에 합성함수는 다른 치역을 정의역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거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대1 대응 확인했고 문자 바꿈 확인했고 영역 바꿈 확인했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직접 그리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역함수 식을 오늘은 합성함수, 역함수 있는 거 그래프 분석하는 거하고 작도하는 거하고 식을 처리하는 원칙하고 몇 가지 좀 처리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게 뭐였죠 우리가?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벤 다이어그램 쓰고요. 그 다음에 성질 써서 식 변형하는 거하고 이런 거 좀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합성함수 그래프하고 역함수 그래프 처리하는 거 해봅시다. 코덱스 거기 넘겨보면 센터 네모 있는 거 살짝 좀 설명하고요. 넘어갑시다. 우리가 오늘 할 것은 합성함수하고요. 역함수의 그래프를 좀 작도하는 방법하고요. 분석하는 방법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합성함수 거기 나왔으니까 나 좀 써요. 그래프를 작도하는 법 좀 연습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역함수 역시 동일하게 그래프 작도하는 법 연습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아래쪽에 합성함수 그래프 분석법을 좀 연습을 해봅니다. 그리고 얘 분석했으니까 역함수도 그래프 분석하는 법을 좀 연습해 보면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싹 다 정리가 되는 건데요. 조금 집중 탐구를 먼저 좀 가기 위해서 집중 탐구 있는 주제도 좀 써볼게요. 집중 탐구. 그래서 뒤에 가면 이 그래프 작도하는 방법을 그 앞에 네모에다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합성함수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 그래프 작도하는 법을 뒤에다가 좀 할 거고요. 집중 탐구 하나 더 할 건데 두 번째는 이제 합성함수 처리 원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다 부러져요, 그렇죠? 힘이 세서 그래요. 식으로 이렇게 처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3년 동안 우리를 계속 따라다녀요. 어떤 함수를 하든지 간에 대부분 그 뒤에 합성함수를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부터 아주 꼼꼼히 잘 연습을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역시 그래프 작도하는 법부터 분석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다 따져 보려고 해요. 개념 강의가 좀 길 수도 있고요. 그래프를 좀 그리느라고 시간을 좀 쓸 수도 있는데 부탁하기는 함수 처음부터 내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함수가 이게 3년 동안 우리 수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함수 대충 하고 막 문제 많이 풀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또 안 풀리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지? 하여튼 개념이 좀 부족한 것보다 개념으로 왔다가 개념 조금 하고 문제 풀고 또 조금 하고 문제 풀고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함수 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건 이제 어떤 학생은 고3 때도 그런 짓을 하기도 해요. 큰일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 하려니까 문제가 안 돼. 문제 풀어. 문제 하려니까 또 개념이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많이 버릴 수 있으니까 거듭 강조합니다만 시간을 충실히 들이시고요. 이 수학이 논리체계 세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한 번만 단단히 잘 쌓아놓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수월하게 풀려요. 시간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나하고 같이 다 꼼꼼히 따져볼 테니까 조금 눈에 힘을 좀 주시고 집중을 좀 하시면서 꼭 다 자기 거로 소화하기를 부탁합니다. 한번 보세요. 곧장 집중 탐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중 탐구. 합성 함수와 역함수의 작도법. 우선 합성함수부터 출발해 보죠. 당연히 합성함수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정의에 따라서 그리는 거니까. 첫 번째, 합성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정의 모르면 큰일 나요. 성질도 하고 싶은데 우선 그래프 그릴 때는 정의가 더 중요해서 정의 어떻게 하는 거죠? x값이 변화하면 그 x값에 따라서 y값이 대응되는 값이 있잖아요. 근데 그 y값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새로운 x값 삼아서 빨간색으로 써요. 빨간색 좋아요. 새로운 무슨 값 삼았지? x값 삼아서 그 새로운 x값으로 또 뭘 대응관계를 찾아내죠? 새로운 y값을 찾아내서 앞에 주어진 이 x값과 이 y값의 새로운 대응관계를 하나 만들어냅시다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빨리 벤 다이어그램 머릿속에 돌려보세요. 알겠죠? 벤 다이어그램 머릿속에 돌려보세요. 한 번 더 해. 여기에 이 대응을 F라고 그래. 이 대응을 뭐라고 그래? G라고 그래. 그리고 이 노란 새로운 대응을 뭐라고 했었죠? G 합성함수 F입니다. 그래서 얘를 새로운 대응 관계로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핵심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 Y 값인 거니까 사실은 얘가 무슨 영역인 거죠? 치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역을 새로운 X값 삼읍시다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합성함수의 정의예요. 당연히 이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넘어가죠. 설마 합성함수 뒤에 거 먼저 쓰는 거예요? 됐어요? 합성함수 뒤에 거 먼저 쓰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죠. 먼저 식으로 만드는 걸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선생 식으로 만들다니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y는 f에 g에 x 뭐 이런 놈을 하고요. y는 g에 f에 x 합성함수 순서가 중요하니까 뭐 이런 놈이 있대요. 그러면 별거 없어요. 그냥 이 식을 직접 작성해요. 이 식을 직접 작성해요. 그 다음에 그리면 되는 거지 뭐.
보통 우리가 배운 함수식은 딱 아직 유리함수 안 배웠으니까 무리함수도 아직 안 배웠고 식이 딱 두 개 배웠어요. 1차 함수하고 몇 차 함수 배웠지? 2차 함수 배웠다고. 그렇잖아요. 3차 함수는 아직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고요. 4차 함수도 아직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하 과정에서는 1차, 2차가 단 거죠. 그럼 얘도 1차, 2차일 수밖에 없다고.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fx 뭐라고 할까요? 찍어봐요.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3x. 뒤에 마이너스 2? 맞췄어요? 이렇게 있대요. 무슨 짓이냐고? 자, gx.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1. 그래요. 맞췄어요? 자, 이거 이 정도 돼 있대요. 너무 꽁으로 먹으려고 한다고? 얘 1차고 얘 몇 차죠? 2차잖아요. 그럼 얘 만들 수 있다고. 읽어봐요. x값을 넣은 y값을 다시 x값을 넣은 y값 전체를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값 삼아서. 한 번 더. x값을 읽으세요. 제발 읽으세요. x값을 넣은 y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값 삼아서 새로운 y값을 찾아내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g의 x, 즉 이 전체를 y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y값 전체를 새로운 x값 삼아야 되니까 이 전체가 y값인데 그 y값을 새로운 x값 삼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놈은 3배의 다른 색으로 써요? 좋아요. 뒤에 오 봤어요. 그렇죠? 뭐 거의 뭐 이 정도면 뭐 있잖아요. 따라올 그만해. 자, x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이놈식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봐요. 새로운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니까 그래프 작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기본. 얘도 한번 해보죠. 연습 삼아서. 이번엔 한 번 더 읽어봐요. x를 넣은 y 값을 한 번 더 안 따라한다. x를 넣은 y 값을 이래도 안 따라해. x를 넣은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서 새로운 y 값을 찾아내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번엔 이 전체가 새로운 뭐가 된 거죠? y 값이라고 이렇게 보고 이 새로운 y 값 자체를 전체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식이 정리되어지기를 안에 3에 노란색으로 써 3에 x-2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이 y 값 전체를 새로운 x 값 삼아서 위에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 식도 여전히 몇 차 함수인 거죠? 2차 함수인 거죠. 그리고 당연하죠. 순서 바꾼다면 다른 함수가 돼요. 그렇잖아요. 얘는 3x제곱이고 얘는 9x제곱인가 다른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든 다음에 직접 그려버리면 돼요. 나오겠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오면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럼 식 말고 뭘 줄까? 그래프를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우선 먼저 보세요. 자, 식으로도 끝났습니다. 두 번째 보죠.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그래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리려면 칸이 좀 필요해서 위에 거 좀 지우죠. 세 번째 그래프. 그러니까 두 그래프를 직접 제시해 줘요. 그럼 그래프가 제시됐으니까 그 그래프를 직접 식으로 변형해서 그 식을 가지고 합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프가 제시돼 있으면 우리 이렇게 합니다. 뭘 써요? 정의를 써요. 정의를 쓴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안 해도 되죠? 해. x 그럴 줄 알았다고? x 값이 변화하면 무슨 값이 변화한다고? y 값이 변화하는데 그 y 값을 또 해?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왜 이렇게 글씨가 오늘 마음에 안 들죠?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 값 삼아서 그 새로운 x 값으로 새로운 y 값을 찾아내서 대응 관계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역을 이용해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프 좀 그려볼게요. 어이구, 그래프 좀 예쁘게 그려줘야지. 그래도 나는 자네들 잘 이해시키려고 예쁘게 그리는 거예요. 너무 막 뭐라고 할까요? 이해하는 거 안 하고 막 그래프만 예쁘게 그린 다음에 나중에 몰라요 그러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지 맙시다. 자, 그려봅시다. 여기다가 y는 fx 그리죠. y는 fx를 그릴 때 뭐 이점 하나 살펴봅시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 1, 2, 좀 잘 그리려고요. 1, 2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 2 이렇게 돼 있대. 이거 안 해도 돼요. 자네는 대충 그리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대요. 얘 그래프를 y는 f의 x라고 그냥 내 맘대로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해? 또 해. 여기 좀 잘한다고? 이 정도 기본이죠. 1, 2. 근데 하트도 그린다고 얘기했나요? 기가 막히죠. 그게 다냐고? 나 별도 하는데. 예, 됐어요. 이 정도. 자, 멍청이. 자, 보시죠.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한번 해봐요. 여기서 이놈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다가 여기가 2인가요? 2, 1 이상한 뻔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저놈이 뭐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대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y는 g의 x랍니다. 됐어요? 이제 얘를 가지고 내가 그릴 그래프는 y는 g의 순서 중요하세요? 순서 주의하세요. 순서가 중요하세요가 무슨 말이에요? 순서 주의하세요. 알겠죠? x 값이 변하면 그 y 값이 변하는데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서 이렇게 한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잠깐 펜 내려놓읍시다. 빨리 내려놓으세요. g의 fx 얘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하는 거 보세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x값의 변화량을 보면 x값이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뭔가 변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0에서부터 1까지 x값이 변화할 때 y값이 변화한 애를 봤더니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간 거지? 물론 중간에 0에서부터 뭐 1 찍고 갔는데 2까지 이렇게 변화한 거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한 번 더 봐요. x값이 0에서부터 1까지 변화하고 1에서부터 2까지 변화할 때 뭔가 달라졌으니까 우선 0에서부터 1까지의 x값의 변화를 보자는 거죠. 0에서부터 1까지 x값을 변화를 봤더니 0에서부터 1까지 x값이 변할 때 y값이 0에서부터 1 찍고 2까지 갔으니까 0, 1, 2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대응관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대요? 2까지 갔대요. 그럼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는 2 찍고 다시 어디 간 거지? 1 갔으니까 2에서부터 곧장 1까지 이렇게 싹 다 내려왔습니다 해서 앞에 있는 이놈이 x값인 거죠. 그렇죠? 이놈이 x값이 변화했을 때 무슨 값이 된 거지? y값이 된 건데요. 보세요. 이 y값을 또 해? 새로운 무슨 값 삼는다고? y값을 새로운 x값 삼는데 앞에 있는 얘가 f였잖아요.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얘는 g였잖아요. 그러니까 g의 새로운 x값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gx의 새로운 x값으로 삼아서 처리합시다 그런 거니까 이놈을 새로운 잡혀요? 잡혀요. 새로운 무슨 값으로? x값으로 확정한 다음에 이 새로운 x값이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를 봤더니 0에서 1에서 2 갈 때 보세요. 0에서 1에서 2 갈 때 보시면 얘가 x값 된 거예요. 얘를 새로운 x값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0, 2였잖아요. 1까지 내려갈 때 중간에 1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y값이 2에서 1 찍고 0까지 갔다가 다시 어디까지 하는 거지? 1까지 도착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니 y값이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0에서부터 1 찍고 2까지 갈 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1까지 이렇게 간 거고요. 두 번째는 2에서부터 1까지 갈 때를 보래요. 그러면 2에서부터 1까지 갈 때 얘를
새로운 x값. 선생님 그만해요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얘를 새로운 x값 2에서부터 1까지 두 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x값이 2에서부터 1까지 갈 때 어디 간 거지? 1에서부터 0까지 간 거잖아요. 1에서부터 0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놈을 뭐라고 한다고? 새로운 y값 삼은 거죠. 잘 보여요? 이렇게 됐고요. 그럼 우리는 뭐 찾는다고? 앞에 파란색으로 했나요? 파란색 어디 갔어? 이놈 전체의 대응 관계와 이놈 전체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냅시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됐어요? 좀 바닥까지 끌렸네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이래요. 1, 2, 1, 2 보고 있어요? 확인해보면 x가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얘인 거잖아요. 얘가 0에서부터 1까지 갈 때 2 찍고 1 찍고 0 찍고 1 찍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0에서부터 1까지 요 사이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2 찍고 어떻게 하고 중간에 1을 거쳤다가 0 찍고 다시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y값의 변을 봐요. 2 찍고 1 찍고 0 찍고 1까지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2 찍고 1 찍고 0 찍고 1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형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는 1에서부터 2까지 갈 때는 1 찍고 다시 0까지 갔습니다. 그런 거니까 1 찍고 다시 어디까지? 0까지 이렇게. y값 입장에서 보면 1에서 0까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거니까 내가 그린 그림이 y는 g의 f의 x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한 번 더 해보죠. 앞에 x값이 변화하잖아요. 그쵸?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값이 변화하는 거지? y값이 변화한대요. y값을 다른 색깔로 뭐 할까? 이렇게 할까요? 좋아요. y값이 변화하는데 이 y값을 앞에 있는 y값을 새로운 x값 삼는데 g의 새로운 x값인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x값으로 삼아서 새로운 y값을 찾아냅시다 하는 건데 나는 x값이 변화할 때 y값 지나서 새로운 y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란 선과 이 노란 선을 따로 띄어서 여기다 모았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다시 x값이 변할 때 y값이 변해 그 y값을 새로운 x값 삼아서 새로운 y값을 찾는 건데 이놈과 이놈의 서로 대응 관계를 처리합시다 해서 만들어진 게 합성함수 대략적인 개형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데 식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얘 0에서부터 1까지 몇 차죠? 1차잖아요. 식 만들 수 있어요. 1에서부터 2까지도 몇 차죠? 1차니까 식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0에서부터 1까지 몇 차지? 1차잖아요. 얘도 1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합성하고 이때 합성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언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는데 대략적인 개형 찾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영역만 가지고도 우리가 대략적인 개형 찾는데 익숙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꼭 해보시고요. 보시죠 한번.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 마무리했습니다. 역함수 시작해보죠. 지워요. 자, 두 번째. 네모 2였나요? 맞습니까? 첫 번째. 뭐부터 출발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정의가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역함수의 정의가 뭐지? x값으로 y값을 대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f였다면 거꾸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y값으로 x값을 찾아내고 이 대응 관계를 f,
인버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교해 보면 이게 무슨 영역이었지? 정의 역이었잖아요. 보고 있습니까? 얘가 무슨 영역이었지? 치역인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치역이 치역을 새로운 무슨 역 삼아서? 정의역 삼아서 이놈을 정의역인데 정의역이 새로운 치역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얘를 찾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서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놈 아니에요? 봐요. 치역을 새로운 정의역 삼았어? 앞에서 뭐 했었죠? x값이 변하면 y값이 변화해 y값을 새로운 정의역 삼아서 그랬으니까 얘도 y값을 새로운 정의역인데 앞에 합성함수하고 차이가 있다면 합성함수는 얘가 f였고 얘가 g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얘도 f고 얘는 f 인버스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요놈의 표현 방법 중에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역함수도 항상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을 이렇게 생각해도 된단 말이죠. 역함수도 함수인 거니까 이놈이 치역이었는데 어찌됐건 새로운 정의역 삼는 거니까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y가 되는 거고 이 함수도 역함수니까 대응관계가 있을 테니까 g 이렇게 써도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f하고 이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렇게 놓고 봐도 똑같은 표현 방법인 거니까 좀 조심하셔서 접근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 핵심은 이래요. 치역을 새로운 정의역 삼겠다는 거죠. 됐어요? 읽으셔야 돼요. 치역을 새로운 정의역 삼아서 정의역을 치역을 삼아서 찾아냅시다 하는 거죠. 영역이 완전히 바뀐 거죠. 좋아요. 보세요. 두 번째. 정의했으니까 이제 뭘 해보자는 거지? 식으로 좀 접근해 봅시다. 그 다음에 뭐로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프.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프. 식으로 해보죠. 식을 직접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y는 f의 x라는 식이 있잖아요. 그럼 역함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놈을 새로운 뭐라고 삼는다고? 치역을 새로운 정의역 삼아서 서로 역대응 관계를 찾아냅시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은 꼭 해보세요. 그래서 역대응 관계를 처리합시다 하는 걸로 이제 식이 완성이 되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새로운 함수로 보면 되니까 얘가 y는 g의 뭐 x 이렇게 해놓고 g의 x가 뭐하고 똑같다고 f 인버스 x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같은 표현 방법인 거니까 좀 익숙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새로운 함수인데 그 함수가 역함수야.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식은요. 두 가지예요. 배운 식이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1차 함수식과 2차 함수식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역시 1차 함수 얘 해보고 2차 함수 얘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합성함수는 그냥 거기다 직접 넣어서 식을 만들면 돼요. 또 해? 한 번만 더 해. y값을 새로운 x값 삼아서 그 식 전체를 x에다 그냥 대입해서 넣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역함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무슨 대응인지 확인해야 되지. 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역함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봐요. 그냥 내 맘대로 했습니다. 여기가 x의 1이래요. 그럼 여기는 내 맘대로 x의 2래요. 지금 x의 1도 함수값 하나에 y의 1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x의 1도 y1에 대응되고 x2도 y1에 대응되고 선생 벤 다이어그램을 해주세요. 끝났어요.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보시고 나는 지금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보죠. x1이 y1에 대응되고 x2도 y1에 대응되는 거니까 이놈은요. 전체 1대1 대응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두 놈이 한 놈에 대응되는 거니까 2대1 대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차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옆에 반드시 제한 범위를 걸게 돼 있어요. 제한 범위는 항상 이 차함수의 중요한 무슨 축? 대칭축. 그러니까 대칭축 요 놈의 오른쪽만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대칭축의 왼쪽 오른쪽 일부분만 주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됐습니까? 한번 써놓죠. 자, 지워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래프를 좀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어야 돼요. 단조 증가하든가 아니면 단조 뭐 하든가 감소하든가 이렇게 해서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 요 기본 제한 범위를 갖고 있을 때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됐어요? 두 번째 보죠.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x하고 y하고 서로 문자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문자를 서로 교환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만들면 되고 세 번째, 문자 교환하는 건 좀 이해가 될 텐데 예를 들어 문자만 교환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이놈 전체가 y 값이 새로운 x 값 되는 거니까 영역도 교환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 못하는 거 이 영역 교환하는 걸 자꾸 빼먹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역함수 구할 땐 좀 주의할 사항이 좀 있네요. 한번 보고요. 곧장 예 몇 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요. 요것도 좀 지울까요? 내버려 둡시다. 식 어떻게 한다고? 식 만들 때 세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단조 증가, 단조 감소이냐. 두 번째는 문자를 바꾸냐. 세 번째는 뭐 한다고요? 영역을 바꾸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1차하고 2차 하나씩 예를 들고요. 곧장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3에 x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역함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 x하고 y하고 문자 바꿔요. 굳이 말하자면 얘가 f의 x래요. 그렇죠? f의 x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확인해 보면 얘하고 얘 x하고 y 문자 바꿔요. 그러면 x는 3y에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해요. 그러면 y는 불러봐요. 넘어가면 3분의 1에 x에 플러스 3분의 몇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양변에 3분의 1씩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이놈 전체가 f의 인버스의 x가 됩니다. 해서 새로운 함수인데 잘 보이나요? 다시 이놈이 f 인버스의 x인데 새로운 함수니까 g의 x입니다. 이렇게 써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니까 좀 익숙해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얘는 x에 아무 범위가 없잖아요. 그럼 x는 모든 실수. 그러면 이 x도 모든 실수, 이 y도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통 옆에 제한 범위를 걸지요. x가 예를 들어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리고 제한 범위가 걸리잖아요. 그럼 가능한 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나는 그래프 그리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프를 좀 여러 번 그려보시면 머릿속에 다 남아요. 3x-1이 있대요. 그냥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y는 fx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너무 작게 그렸나요? 보이죠? 그렇죠? 이 정도도 되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잖아요. 여기 몇 분의 몇? 3분의 안 쓰겠습니다. 여기 몇인 거죠? 마이너스 1인 거죠. 뭐 x절편, y절편. 혹시 말이 너무 빨랐나요? 너무 쉬워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쯤 살펴봐요. 여기가 2 아닌가요? 여기 색칠돼 있는데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는 여기서 이만큼이 되는 건데 그때의 y 값을 봐야 되니까 y 값의 영역은 여기다가 2 넣으면 되겠네요. 6-1이니까 5입니까? 여기에 색칠돼 있어서 5 이렇게 돼 있고 이 모양이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때의 이 x하고 y 이놈이 다시 이때의 x 값이 이때의 y 값 되는 거고요. 이때의 y 값이 이때의 x 값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이게 정의역만 제시됐는데 항상 치역을 확인하셔야 돼요. y가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보통 얘는 안 줘요. 왜냐면 정의역이 제시돼 있잖아요. 그럼 야 여기다 넣어서 네가 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보통 함수가 다 그래요. 정의역을 주면 정의역을 주고 식을 줬으면 치역은 네가 구해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치역이 있으니까 그 치역을 새로운 정의역 삼아야 되니까 이 치역이 1로 넘어와서 그 x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이 y 값이 x 값으로 바뀐 거니까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꼭 기억해 두셔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된 거죠. 여기 있는 이 y 값이 미안합니다. 여기 있는 이 y 값이 여기 x 값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무슨 영역을 정의역을 반드시 표시해 주어야지만 우리 역함수 처리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제한 범위가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거죠. 한번 보시죠. 이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엔 y는 이렇게 할까요? x제곱에 플러스 2 정도 해볼까요? 뭐 이렇게 돼 있대요. 당연히 얘 지금 2차인 거니까 이 상태대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역인 거지 지금? 정의 0만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영역을 구해야 돼? 치역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됐어요? 꼭 치역을 구해 버릇하세요. 그래야 그 치역을 새로운 정의역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보면 너무 빠른가요? 괜찮죠?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만 보래요. 그럼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어디를 봐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그래프만 보래요. 그럼 y-값은 항상 여기에 2 아닌가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y-값의 영역이 될 테니까 이 y-값의 영역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치역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식을 해보면 단조 증가하는 거 확인했어요. 난 곧장 식으로 변경합니다. 우선 문자를 바꿔요. x는 y제곱에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바꾸고요. 앞에 있는 이 치역을 꼭 뒤에다 갖다 써주셔야 됩니다. y값이 2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됐어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여기 있는 y값이 2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y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니까 그 y값을 이제 여기다가 x값으로 치역을 새로운 정의역 삼아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꼭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식을 살짝 변경하죠. 양변에 마이너스 2하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넘기니까 x 마이너스 2잖아요.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시면 x가 2보다 크니까 이놈 전체는 항상 필요한 식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항상 이 안에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됐어요. 그렇죠?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식이고요. 그래서 이놈 전체는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근데 얘는 무리함수 할 때 할 텐데 그래도 y제곱이 넘어가니까 x-2가 돼요.
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놈 전체가 x가 2보다 크니까 이놈은 항상 무슨 수인 거지? 양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양수인 거니까 이놈도 y 값도 양수고 x 값도 양수니까 이놈 전체가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쓰면 y는 루트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면 되는데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 x값이면 얘가 y값 되겠지 뭐. 그러니까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냥 합칩니다. 그래도 된단 말이죠. 지웁니다. 역시 이것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 그래프 작도 중요하니까 여기 지울까요? 동그라미 3번 그래프. 그래프를 이용하면요. 역시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으면 그 놈을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식 만드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놈이 자취로 이해하면 좀 편리한데요. 선생님 자취라뇨? 기다려봐요. 예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함수 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얘 한 2개 정도 들어보죠. 보통 단조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얘가 y는 f의 x랍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이 지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a, b잖아요. 그러면 a가 b에 대응되는 놈인 거니까 b는 어디에 대응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a에 대응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a가 b에 대응되는 거니까 b가 a에 대응되는 역대응 관계를 살펴보면 되는데 확인할 때 이놈이 들어가요. 자꾸 부러져. 아이고 휘었어. 얘가 y는 x 근데 기울기 1짜리 함수가 아니고요. 이렇게 봐야 돼요. 무슨 함수? 항등함수. 그래서 역함수는 항상 항등함수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살펴볼게요. 보세요. 그러면 이 a, b라는 점이 b, 뭐가 돼야 되는 거지? a가 되면 되잖아요. 다시 a가 b에 대응됐으니까 b가 a에 대응되는 점을 찾아요. 그러면 b가 a에 대응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이 지점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보이세요? 이게 지금 x좌표가 a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좌표도? 여기에 x좌표도 항등함수인 거니까 y좌표, x좌표가 a면 y좌표도 a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에 b라고 그랬으니까 이 b의 y값이 얘가 b인데 이 b의 y값도 y는 x인 거예요. 여기가 b 아닌가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a가 y는 x는 항등함수잖아요. x값과 y값, x값과 y값이 항상 같은 놈인 거지 뭐. 이해되고 있습니까? 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확인해 보면 여기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점의 좌표가 여기 찍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 지점의 좌표를 봤더니 뭔 거지? b, a인 거지 뭐. 이렇게 b, a가 됩니다. 그래서 a가 b에 대응되는데 b가 a에 대응되는 그 지점이 여기 찍히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지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c, d래요. 그럼 우리는 c, d인 거니까 역시 동일하게 이놈하고 똑같은 지점의 좌표를 확인해 보잖아요. 그럼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지? c가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여기 x좌표가 c면 여기에 y좌표도 뭐가 되는 거지? c. 선생님 y좌표는? 해봐요. 아이고 삐뚤어졌어. 좀 예쁘게 돼야 되는데. 얘가 이 지점의 y좌표가 뭔 거죠? d잖아요. 그럼 이 지점의 y좌표도 뭐가 되는 거지? d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선생 A, B, C, D 그렇게 하니까 헷갈려 죽겠습니다. 봐요. 우선 보세요. 그러면 확인해 보면 이 지점이 여기 찍힌다고요. 이렇게. 얘가 뭐가 되는 거지? D, C가 됩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한번 잘 찍어보세요, 천천히. 그러면서 보면 이 점이 2점이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우리 옛날에 도형에 이동할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어떻게 됐었지?
뒤바뀌었었잖아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어떻게 됐었죠? 뒤바뀌었으니까 그 대칭 이동의 자취를 이용해서요. 이 지점이 일로 가고요. 이 지점이 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자취라기보다는 대칭 이동의 자취인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점을 찍어봤더니 그렇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버스 역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좀 예쁘게 돼야 될 텐데 비슷해요. 이렇게. 그래서 노란 그래프는 y는 f 인버스의 x가 됩니다. 그런 건데 f 인버스 x도 새로운 함수니까 g의 x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대칭이 넣으면 되니까 얘를 접었다 딱 피면 그래프가 역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요 해석 한번 해볼 테니까 봐요.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A, 해석은 좀 이따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A, B가 무슨 값이 돼야 되지? B, A에 대응되는 새로운 함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이게 무슨 값인 거지? Y 값인 거잖아요.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 값 돼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봐요. C, D가 있는데 그 C, D가 F의 인버스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지? D, C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그 Y 값이 여전히 새로운 무슨 값 된 거지? X 값 된 거죠. 그래서 얘를 계속 해봤더니 모든 점들이 다 그렇게 이동하려면 Y는 X에 대해 무슨 이동한 거죠? 대칭 이동한 거예요. 점 자체가 그렇다고요. 찍어보면. 이해되세요? 좋아요. 하나 해봤습니다. 얘는 아주 잘 나오고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니까 그래프가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 당연히 수직 이동, 그치? 수직 조건, 중점 조건 기억나세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했었다고. 역함수를 구할 때 원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 원함수를 주면 역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좋아요. 해서 처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앞장으로 갈게요. 앞장으로 가서 한번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장으로 넘어가시죠. 앞장 첫 번째. 후딱 정리하고요. 뒤로 가요. 합성 함수, 그래프 작동.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앞에 네모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식으로 하려면 y는 뭘 만들어? f의, g의, x의 식을 직접 작성해. 그 다음에 직접 이제 그래프를 작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1차와 1차 합성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항상 몇 차인 거죠? 1차예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만약에 1차와 2차를 합성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얘는 2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에 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얘는 너무 쉬워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거죠. 3차, 4차는 합성할 수가 없어요. 자네들 아직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그럼 두 번째, 당연히 그래프가 제시돼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x값이 변화해. 근데 그 x값의 변화 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렇죠? 그 지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그 내려가기 전에 바로 그 지점까지 지점을 확인하시고 그러면 무슨 값이 변화하죠? y 값이 변화하는데 그 y 값도 역시 지점을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얘를 새로운 무슨 값 삼는다고? x 값 삼아서
이 새로운 x 값을 가지고 새로운 y 값을 찾아내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래프는 몇 번 합니까 이거? 얘 하고요.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처리하면 그게 이제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과 그래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의인 거죠. 그렇죠? 정의인 거죠. 정의. 이게 정의예요. 정의. 됐습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한번 보시죠. 자, 역함수. 두 번째. 그냥 개념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예 문제 적용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개념 따로 하고 문제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배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야지 유형 외우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물론 뭐 내신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몇 가지 유형을 외워야 되는 게 있겠죠. 선생님이 콕 집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 학교 부교재 있습니다. 부교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서 동시에 그 문제만 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원리와 원칙 그건 다 개념에서 뽑아져 나옵니다. 역함수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식으로 만든다고요. 식으로 만들 때 세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었는데 불러보시죠. 첫 번째 뭐 확인해? 제한 범위 확인해. 그 제한 범위는 단조 증가. 단조 증가라는 얘기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알고 있죠? 그리고 단조 감소인지 그걸 통칭해서 우리가 무슨 대응이라고 하죠? 1대1 대응이다. 일부러 그래프 개념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뭘 바꾼다고 그랬죠? 문자를 바꿔요. 교환이라고 썼었나요? 아까 전에 문자를 교환해주고 그 다음에 영역을 교환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두 번째 보죠. 이번엔 당연히 그래프로 하는데요. 그래프는요 아주 깔끔해요. y는 x에 대하여 무슨 이동하면 되는 거지? 대칭 이동하면 돼요. 대칭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a, b를 y는 x에 대해 무슨 이동했다고? 대칭 이동했다고. 그러면 b,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점들을 싹 다 모아보면 역함수 그래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특히 이 영역 교환하는 거 잘 잊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뭐 이건 참고인데 1차 역함수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1차예요. 우리 위에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보통 2차인데 2차 역함수 하면 무리함수입니다. 나중에 무리함수 할 때 써먹으려고 미리 하나 써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역함수 하는 것까지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 정의가 중요한데 이 문자 교환하면서 무슨 값이 x값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그치? 정치역이 y값으로 찾는 거니까 새로운 정의역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놈을 새로운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f 인버스 x를 g의 x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역함수도 함수니까 새로운 함수라고 인지할 수 있단 말이죠. 표현 방법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 분석, 역함수 그래프 분석하는 거 합시다. 조금 길죠? 근데 긴데 해야 돼요. 그리고 꼭 복습해 보세요. 이게 여러 번 개념을 복습해 보면 이게 진짜 문제 풀이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먹어져요. 합성 함수의 그래프
분석. 우리 그 앞에 코덱스에다 하는 거에 집중 탐구는 하나 남았어요. 그건 뒤에 넘어가서 할 테니까요. 우선 그래프 분석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먼저 그래프 하나 그려요. 그 아래쪽에다가 그냥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한 2개 정도 그릴 거예요. 너무 높게 그랬다. y는 f의 x래요. 그래프 2개 그릴 거예요. 2개 그릴 만큼은 충분히 돼요. 해봐도 될까요? 근데 갑자기 요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서 많이 본 놈 아니에요? 또 무슨 함수죠? 이렇지. 이 그냥 기울기일짜리 함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항등함수입니다, 여러분.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x값과 y값이 어떤 거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y는 fx잖아요. 예를 들어 이쯤에 하나 처리한 다음에 이쯤 하나 처리해 볼까요? 하나 봐요. 여기가 a래요. 그리고 이 지점이 f의 a래요. 역시 펜 내려놓으세요. 펜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살펴보죠. 첫 번째, 2개 그린다고 그랬어요. f의 a가 b래요. 그러면 우리 이거 찾는 거죠. f의 a의 값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읽어보세요. a를 넣은 y 값을 새로운 x 값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옆에다 쓸까요? 아직 쓰지 마세요. f의 b의 값을 찾아요. 그러면 이 전체의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야 되니까 이놈 전체가 사실은 뭐가 된 거지? 이놈 전체가 b가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b하고 똑같은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야 되니까 y 값하고 x 값하고 어때야 되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y 값하고 x 값하고 같으니까 항등함수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b래요. 그러면 이 지점이 b래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를 새로운 또 해? x 값으로 삼아서 새로운 y 값을 찾아내서는 y 값은 여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처리해 보면 요 놈이 f의 b의 값이 되는데 그 b가 f의 a하고 똑같으니까 이 놈이 f의 a의 값이 된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디귿 한 번 더 해보죠. 그러면 f의 a의 값을 찾으래요. 선생님 몇 번 합니까? 하는 거 봐요. 그러면 이놈 전체의 값이 지금 b였는데 그 b의 값을 이번엔 c라고 설정해요. 즉 이쪽에 있는 이 f의 b의 값 전체가 통째로 c가 된 거죠. 좀 예쁘게 됐어야 되는데. 됐어요? 그럼 저 전체가 c가 되는 거니까 이 전체가 c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놈 전체의 값이 f의 무슨 값이라고요? c의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f의 c의 값을 확인하려고 봤더니 이번엔 y 값을 새로운 또 무슨 값 삼아야 되지? x 값 삼아야 되잖아요. 보고 있어요? y 값을 새로운 또 x 값 삼아야 되니까 이 c하고 똑같은 y 값을 찾아서 x 값하고 똑같은 놈을 또 찾아봐요. 그럼 이 지점이 c가 되니까 그때의 함수값을 또 따져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점이 f의 무슨 값이 됩니다? c의 값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막 외우는 친구가 있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는 거 보세요. a였을 때 무슨 값을 찾았지? 함수값을 찾았어. 근데 그 함수값을 읽으세요. 함수값, y값을 새로운 x값 삼아야 되니까 y값하고 x값하고 똑같아야 되는 그 지점에서 항등함수 찾은 다음에 그때의 함수값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놈을 새로운 또 x값 삼아야 되니까 x값하고 y값하고 같은 지점을 또 찾아서 새로운 y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찾는 거죠. 이해됐어요? 조금 까다로운데요.
해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그래프 분석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한번 해봐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얘가 얘 1이에요. 얘 1. 읽어보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지웁니다. 두 번째 거. 그리고 뭐 한번 해보라고 하면요. 잠깐 멈추시고 천천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온라인 강의가 장점이 있습니다. 됐어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도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 모르는 걸 잠깐 스톱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자기가 해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 장점을 놓치지 마세요. 자, 얘 두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다른 그래프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있대요. 됐어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그렸었나요? 그렇죠? 그럼 이번엔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Y는 F의 X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여전히 항등함수 그래프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항등함수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 이 지점에 쓰지 마세요. A래요. 이때 함수값이 F의 A 아닌가요? 근데 그 F의 A의 값을 뭐라고 하지? B라고 그냥 내 맘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금 빨리 해도 돼요. 빨리 한번 해보세요. F의 A의 값이 B래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얘를 찾으래. F의 A의 값을 이렇게 찾아내래요. 그럼 이놈은 F의 무슨 값을 찾는 거지? F의 A 자체가 B인 거니까 여기다 B 넣으면 F의 B의 값을 찾으면 되는데 또 읽어봐. Y 값을 새로운 X 값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Y 값을 가지고 새로운 X 값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B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항등함 쓰잖아요. Y 값하고 X 값하고 같은 거지. 뭐 그때의 Y 값, 너무 멀리 갔다. 그럼 얘가 F의 A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읽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그래프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합성함수 그래프 분석 끝! 역함수 그래프 분석합시다. 됐어요. 역시 얘 두 개 정도 해보죠. 그리고 역함수도 좀 얘기할 게 많은데요. 너무 길게 이렇게 늘리니까 우선 요 정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합성함수 역함수 중요해요, 여러분. 얘 1번. 나중에 고생한다고요. 내 말 잘 들어요. 해봐도 될까요? 그리고 보통은 이게 합성함수가 그냥 나오지 않고요. 역함수와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이렇게 돼 있대요. 비슷한 거. y는 f의 x래요. 그리고 역함수 찾아내기 위해서 역시 y는 x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이래 놓고 대응 관계가 이렇게 준다고. 이놈을 역시 B라고 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요. 이게 지금 무슨 함수를 준 거지, 얘는? 원함수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기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역대응 관계인 거니까 F의 A가 B입니다. 얘를 알잖아요. 그럼 역대응 관계를 살펴보면 F의 인버스 B가 어디에 대응된다고요? A에 대응됩니다. 얘를 아는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주면 원함수를 주면 사실은 역함수를 준 거나 다름없고요. 역함수를 주면 대응 관계가 원함수를 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y 값을 새로운 무슨 값 삼아서 x 값 삼아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 b가 여기에 대응됩니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됐어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하나 더 해봐요. 여기가 C 값이고 얘가 D 값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C가 어디에 대응돼야 되지? D에 대응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D가 어디에 대응된다고? C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함수 값은요. 항상 X 값을 찾아요. 아, 그렇잖아요. Y 값으로 무슨 값 찾는 거지? X 값 찾는 거잖아요. 다시. Y 값으로 X 값 찾는 게 역함수 아닌가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처리할 수 있는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으면 되겠답니다. 해서 만들어진 식이 이 역함수 그래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응 관계인 거예요. y 값으로 x 값을 찾읍시다. y 값으로 무슨 값을 찾읍시다. x 값을 찾읍시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역대응 관계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편리한 거죠. 됐습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어요? 물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역함수를 주면 원함수의 대응 관계도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 자, 됐습니까? 보시죠. 이거 안 썼네. 니은 F의 C의 값이 D면 F의 인버스의 D의 값이 몇이 됩니다? C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지웁니다. 예를 들어 됐습니까? 두 번째 거 이번엔 역함수 할 것 같죠? 맞아요. 이렇게 할까? 똑같은 그래프인데 y는 f 인버스 x 이번엔 역함수를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대요. y는 x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 지점의 좌표가 이번에 a, b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 첫 번째 f의 인버스에 a가 어디에 대응된다고? b에 대응되는 거니까 역대응 관계에 따라서 f의 b의 값은 a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번엔 얘가 원함수가 되는 거죠. 방향이 좀 다르다고요. 그죠? 방향이 약간 달라요. 읽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러면 역함수를 주면 무슨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원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처리가 된 거고요. 한 번 더 해보면 만약에 이 지점의 좌표가 C하고 이 지점의 좌표가 D예요. 근데 역대응 관계에 따라서 한 번 더 연습해 보는 거죠. F의 인버스의 C의 값이 D에 해당하는데 거꾸로 보면 F의 D의 값이 A에 해당합니다. 그런 거니까 역함수를 줬는데 원함수를 그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D 값을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식이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역함수하고 원함수하고 같이 막 섞어서 나오거든요. 그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프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가 끝냈는데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죠.